안녕하세요. 예, 다 불러줄게요. 자,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 2번, 13번에 3번, 12번에 3번, 13번에 3번, 14번에 2번, 15번에 3번, 16번에 3번, 17번에 2번, 18번에 5번, 19번에 3번, 20번에 3번, 21번에 5번, 2번에 4번, 25번에 23번에 1번, 24번에 4번, 25번에 1번, 26번에 2번, 27번에 3번, 28번에 4번, 29번에 4번, 30번에 4번, 31번에 4번, 32번에 4번, 33번에 2번, 34번에 1번, 35번에 2번, 36번에 5번, 37번에 3번, 38번에 2번, 39번에 4번, 40번에 2번. 처음 본 느낌 들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건데 말 표현을 좀 달랬을 뿐이에요. 사실은 표현을.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 출제를 냈을 때 사실 수업 시간 다 배운 건데 말 표현이 달라지면 전혀 새로 본 느낌, 새로 보는 느낌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 제일 이제 걱정이고,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내용을 조금만 상급을 좀 더 올렸거든요. 상급. 풀 수 없는 문제. 올렸을 때 자기 느끼는 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일부러 밑에 중이나 하급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갔다고요. 똑같이 그 정도 수준 갔었는데, 지난주보다 조금 더 상급 몇 개 더 올렸을 때 아마 좀 점수에 약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이렇게 분명히 시험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패턴이. 자, 일단 봐볼게요. 1번의 부동산 학에 대한 설명인데요. 얘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일 먼저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 두 번째, 접근 방법. 세 번째, 연구 대상. 네 번째, 부동산에 대한 이념. 요 4개, 4개. 우리 총론에서 나올게. 그러면, 물론 답이 1번이 아닌 건 알고 있다, 그죠? 확실하게. 설마 1번 찍은 분 없을 것 같아. 내가 봐서. 네? 그러니까 1번 같은 학문적 성격 이 말 아닙니까? 기술, 경제, 법, 세계 합성인가 종합적이고, 절대 이 말 뜻은 단편이라 말씀 안 될 것이고, 그죠? 얘는 결국 뭐, 종합은 같으면 응용이지. 이 말은 순수는 아닐 것이고, 그죠? 또 우리 현재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또한 야식은 뭐 일정한 이 규범, 법칙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이건 뭐요? 인간이 개입한 결과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굳이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을 다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요거 3개 있죠. 요거 3개 마시면 돼. 어차피 틀리면 틀리게 낼 수 있는 질문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열심히 배웠던 접근 방법을 공부했을 거예요. 접근 방식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요? 오사결정론적 접근 방식과 종합식. 그러면 이 종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식이란 말 뜻이 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 나와야 됩니까? 기술, 경제, 법 나오고 여기서 끝나면 분명히 안 된다는 거 이게. 이거 뒷말이 중요하거든요. 요걸 갖다 보세요. 자, 요 뒷말이 분명히 중요한데, 네, 특정한 측면을 가지고 연구한다. 중점적인 측면을 연구한다. 이게 중점식이라고. 한 개 한 개 뭐 있으면 분리해서 연구한다. 이 말씀 뭐요? 이건 분산식이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뭐 체계화한다. 또는 복합한다. 또는 종합한다 이 말 나오죠. 다음에 이거 뭐야? 종합식이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뒷말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아마 기본 세번에 중점식, 분산식 등이 있어요. 있는데 이 말 같이 따라와. 기술, 경제, 법이 따라오는데 이걸 한쪽 그러니까 기술만, 경제만, 특정한 분야만 연구하는 이게 중점. 그 다음에 각각을 분리한다 했던 게 분산식. 결국은 우리 이런 공부할 목적은 사실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얘 딱 나오면요. 요거 보고 그 뒤에 요 말 확인하라고 요 말. 다른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뭐 나와야 돼요? 자기 이윤 극대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은 두 개 있잖아. 부동산 현상하고 뭐 있으며 부동산 활동이죠. 항상 이 중요한 활동이 중요하지. 활동은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인간이 뭘 가지고 하는 장난치는 건데 인간 개입돼 있다 활동. 없으면 현상. 밀어보는 거 볼 때.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념 뭐 있어? 크게 우리 세 개 있죠. 예, 효율성과 뭐가 있습니까? 형평과 또 합법이죠. 합법.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 일반 원칙이 있죠. 이념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기준이 이거예요. 원칙이 뭐 있으면 이런 어떤 이런 쪽이 따라가는 거지. 얘는 크게 세 개 있죠. 그죠? 즉 능률성이지. 말 대신 능률성, 안전성, 또 뭐 있습니까? 요거 세 개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나오면 결국 뻔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 시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게. 물론 조금 더 활동에 대한 속성이 있고 속성이 그죠? 활동에 대한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해보죠. 인간이 한다 해서 대인 활동이고 뭐를 가지고 부동산은 물건과 하는 거지. 그래서 대인 활동이자 대문 활동이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활동할 때 이론적으로 뭐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실무에서 어떻게 합니까? 실무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냥 우리 속담을 얍삽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활동할 때 부동산 결국은 소유권 자체가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성과 뭐 있습니까? 사익을 둘 다 강조한다. 이런 쪽에 어떤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사실 이 세 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 뭐 부동산 활동 전문성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쪽에 어떤 포인트 두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이 문제는. 다른 건 장난칠 문구 보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번 했던 틀린 거 지분이 있을까 뭐 찾아보시고 2번은 뭐 있어 보니까 인간이 나 있지. 나오면 이건 활동이다.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중점이 틀린 거죠. 기술경제법에서 그 뒤에 뭐 나왔으면 복합 나 있죠. 나오면 순간 이건 종합식이고 4번 될 것이고 5번 갑니다.
일반원 측에 특히 여러분 조심할 건요. 소유 활동에서 체유효 이용을, 거래 활동에서 그 거래 질서 확립. 이건 뭐냐 결국은 능률성. 경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거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거. 그러니까 항상 시험 우리 전에 우리 기출 문제 아니지? 모의고사 문제란지 또는 뭐 있으면 저기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장난치는가 하면요. 우리 5번 같은 거 일반원 측 중에서 능률성은 소유 활동에서 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장난치는 아니라고 사실은. 안에 있는 글자 장난치는 아니라 결국 이게 이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거기 소유 활동에서 뭐 있습니까? 채용 대신 거래 질서 확립. 거래 활동에서 채용. 이런 건 장난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크게 쭉쭉 움직이셔야 돼요. 공부할 때.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영속성. 이게 제일 헷갈리죠, 이제. 왜 그런 거, 이런 겁니다. 공부가 좀 돼 있는 분은 이건 헷갈려. 안 된 분들은 덜 헷갈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일 쉬운 게 뭐냐, 지금 하고 이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이 분야. 자, 기억번,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이건 뭐요? 부정성이지. 자, 이 한번은 뭐 있어요? 소유 이익과 관련 사용 이익은 뭐 있습니까? 영속성이고. 디귿번은 임장활동, 정보활동은 부동성이고. 네 번째, 일물과 법칙 쓰지 않는다, 개별성이고. 다섯 번째, 관리의 중요성 또는 장기 납성 나오면 이건 영속성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요. 3번은 결국은 이 말이죠. 최근에 자꾸 공법에 있는 내용 쭉 나오니까 공법은 기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지목은요. 어쨌든 이 지목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우리 하천. 또 뭐가 있어? 국어. 또랑 또 뭐가 있죠? 유지. 그죠? 유지. 요거 세 개면 장난칠 거 있겠습니다. 다른 용은 거의 별 차이 없으니까. 하천 흘러간다는 물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간다. 요수가 있거나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거는 또랑이지. 또랑은 결국 인공적인 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둑이나 뭐 있습니까? 이런 게 배수가 있는 거죠. 배수가. 요지는 저장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물이 뭐 있으면 물이 저장돼 있거나 저장돼 있는 댐이란지 뭐 들어야 됩니까? 저수지 같은 이런 거 들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까지 잘 안 낼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항상 저기 지적 도면상 보니까 지목을 쓸 때 풀네임 다 씁니까? 한 글자만 쓰게 돼 있지. 첫 글자만. 근데 이 비슷한 글자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유지하고 또 누구? 네? 유원지. 또요? 공장 용지하고 또 공원. 또 주차장과 주유소죠. 또요? 요거 세 개죠? 네. 자, 그래서 혹시 이런 건 지문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딱 내는 이건 지목 뭐예요? 유. 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얘는 공, 장. 얘는 주, 차지. 예. 이런 건데 시험 내면요. 나 같으면 요거 냅니다. 우리 1차 하는 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원을 싹싹 써놓고 있죠. 요거는 지목이 공원이라 시험 낼 것 같아요. 요렇게. 물론 관계없지만은 이걸 더 시험 많이 내면 된다면 훨씬 더. 그래서 이 앞 글자 쓸 때 이게 지목이 뭐냐라고 시험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조심할 건 절대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예, 요것만큼. 자, 그 다음요. 자, 우리 한 번 더 해보자고. 용도지역.
자, 뭐뭐 있습니까? 요 4개죠? 그죠? 도시 지역 관리,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도시는 다시 크게 4개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뭐 있습니까? 녹지. 상업부터 할게요. 자, 상업 4개 있죠? 그죠? 중심 상업지역, 일반, 유통, 걸린. 자, 주거지역 크게 3개 있죠, 그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준주거지역. 전역은 1종, 2종. 1종은 뭐요? 2종, 일반 1, 2, 3종이 있죠? 얘는 중, 중고. 그러니까 이런 건 충분히 이 정도 시험 낼 수 있거든, 얼마든지. 그리고 또한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공동주택까지 크게 낼 수 있겠죠. 이건 과거 한 4번 냈어. 3번 냈어. 공동주택 가지고. 자, 4개 있죠. 아파트죠. 몇 층? 이거에 시험 냅니다. 12번 몇 층요? 몇 제곱미터? 다세대는요? 4층이고 이하죠. 요거 혼돈만 하죠. 그죠? 다가구하고 그죠? 몇 층? 자, 다가구는 3층이고 요 같은 거지. 그죠? 다가구.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차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공법상 저기 계룡강 시험 나오고 또 여러 번 시험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 2번에 현재 뭐 있습니까? 중심, 일반, 상업, 그 다음에 뭐 일반, 걸린, 유통. 자, 3번 갑니다. 후보지는 항상 나면 지역 상호가 나야 되죠. 키워드. 자, 4번. 자, 4번. 예, 돌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접속면을 가지지 못한 땅이 뭐요? 맹지죠. 자, 5번째. 법지라는 것은 법으로 세워야 할 뻔 실제 이 활용실익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 게 법지고. 문제 4번요. 수요 증가 식료인이죠. 기억번 소득 증가 수요 증가죠. 자, 니은번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감소죠. 자, 그다음에 디귿번 총부채. 즉 그럼 앞으로 DTI든 LTV든 무조건 이건 대출액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증가되면 대출액이 많다는 거야. 무조건 DTI, LTV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대출액이 많아지면 수요만 증가되겠죠. 자, 니얼번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 증가죠. 그 다음에 임금은 공급 관련돼 있는 지문. 해서 그럼 답 나오겠죠? 예, 그려보시고 문제 5번 갑니다. 1번 대체 관계도죠. 대체 관계면 아파트 뒤에 가격 나면 항상 같은 방향입니다. 가격 상승은 빌 단독 있는 가격 상승이죠. 자, 그 다음 2번요.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주택 가격 변화 없다 이면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앞에 있는 자재비 올라갔다 이거죠. 그런 결 공급 뭐 있습니까? 감소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진 3번의 문제 좀 어렵습니다. 3번이. 자, 건축비가 올라간다. 이건 수요의 공급이에요. 네, 공급이죠. 자, 공급이 뭐한 거요? 건축비가 상승했죠. 공급 뭐죠? 그 다음에 인구는 수요 공급. 수요죠. 인구 증가는 수요 뭐한 거요? 예, 증가죠. 이렇게 잡을 거하는데, 자, 일단 이걸 먼저 표현을 하셔야 돼. 하시면서 이제 이미 공부가 되어 있는 면 벌써 여기 답이 나오는 거지. 요거 표현 양 표현이지. 양은 떨어지고 올라가거든. 일단 양은 뭐요? 모른다는 거야. 무조건. 가격만 수요 증가는 가격 올라가지. 자, 다시 할게. 항상 나오던 가격 양을 써주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뭐합니까? 양은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요. 양도 증가지. 그런 결과 가격은 올라갔지만 양은 뭐요?
모른다. 여기 답이죠. 일단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묻는 거. 4번은 보니까 원인 자체가 가격 아니다. 그죠? 아니면 몽땅다이 뭐 있으면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 변화가 아니라. 그 다음 5번 갑니다. 주택은 물리적 공급량은 증가됩니까? 자, 물리 공급 항상 고정돼 있는 결과 이런 공급량을 뭐 있습니까? 증가. 즉, 이 해결 방식은 한계가 있죠. 이 말 뜻은 뭐 이거요?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는 물리적 공급은 절대 해결 못하고 오직 뭐 있습니까? 경제적 공급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6번요. 자, 6번에 이게 사실 많이 헷갈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제일 많이 헷갈려요. 사실은. 분모가 거리예요? 아니면 분자 거리입니까? 분모가 거리지. 분자가 크기죠? 우리 보통 크기 대신 시간 또는 인구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쓰는데 거기 있는 표를 보니까요. 현재 시간이 10분과 20분 나이 떠죠? 10분, 20분. 그 다음에 매장 크기 보니까 뭐 인구수인데 20만 대 20만이죠? 마찰교수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레일리는 절대 마찰교수 없어요. 얘는 무조건 2를 주어준다 항상. 자, 가볼게요. 약분합니다. 거리들 약분하면 1대 2지. 매장 크기는 1대 1 되는 거죠. 여기 자성 붙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에는 뭐 있으면 1대 4분의 1이지. 일단 분모 제거시킵니다. 하기에서 제일 먼저 곱하기 4. 얘는 뭐 있습니까? 4대 1 되겠네? 합쳐보세요. 5분의 4, 5분의 1 되겠죠? 이럴 때 고객수 얼마예요? 고객수 10만 명 중에서 몇 프로가? 80%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0만 명 중에 80%는 결국 뭐 있습니까? 8만 간다는 소리죠. 그죠? 자, 8만 명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곱해주면 뭐 있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거기서 물었던 게 뭐 있으면 A를 물었으면 B 물었습니까? 아, 둘 다 물었네. 그래서 이건 6만 얼마 됩니까? 4천. 얘는 16,000이죠. 이렇게. 이건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는 요 똑같은 포맷으로 앞에 시험 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낼지 해보는데, 어쨌든 요 7번 같은 문제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뭐 방법 없습니다. 항상 우리 수요 공급은 결국은 이거 외에는 시험 나올 게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폼에 맞으면 그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문제 푸시는데, 자, 일단 거기 있는 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얘는 Q 수요가 현재 뭐 있습니까? 130 마이너스 P죠? 그러니까 이건 7번에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만드셔야 돼. 그 다음에 공급도 뭐 보니까 10 플러스 3P죠? 이렇게 있던 게 이제 수요가 변화가 있습니다. 160 마이너스 2P로. 항상 조심할 건 수요 공급을 정확히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잘못 판단하면요, 이 답이 이상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이걸 물론 시험 낼 때 이거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이 변화할 때 시험 낼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세요. 항상 뒤에 있는 변화등이 누구냐 잘 보시라고 항상. 자, 일단 그러면 여기 있는 Q 대신 뭐 있습니까? 요 값 집어넣자고 이렇게. 따라서 이건 10 플러스 3P는 130 마이너스 P죠. P 넘어갑니다. 자, 3P 플러스 P가 있는데 130 마이너스 P 10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4P는 얼마요? 120이지? P 얼마요? 30이죠? 그래서
요값 대신 30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 이 Q는 얼마 됩니까? 100 되는 거죠. 자, 다시 여기도 요값 대신 씁니다. 10 플러스 3P는 160 마이너스 P죠. P 넘어가고 양 넘어가요. 부호 바뀌거든요.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예, 3P, 요 2P죠. 플러스 2P는 160 마이너스 10 되겠다. 그죠? 그래서 5P는 얼마나? 150이지. 그죠? 요 P 얼마요? 얘가 36 같아야 돼. 이거 같잖아. 같으면 얘도 무조건 자동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 실제 집어넣어 보면. 자, 일단 그래서 변화 없다는 거죠.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 8번 문제 감 8번 문제. 자, 8번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하다 보니까 이 조세 기청 가장 기본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를 기억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항상 뭐 있으면 비탄력의 세금 더 많이 내지.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으면 완전 비탄력은 세금 냅니까? 모든 세금 내는 거죠. 완전 탄력은 세금 냅니까? 전혀 안 내는 거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포맷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자, 이게 이제 아마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요. 자, 요거 묻는 거요. 효율적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조세를 감면하면은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 있습니까? 응? 조세 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오히려 올해 보면서 핫 이슈가 되기 더 핫 이슈 될 수 있어. 감면 안 됩니다. 감면하면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 없습니다. 반대로 뭐 있습니까? 조세 부과. 세금을 부과했을 때 뭐요? 감면 저기 있는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할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어떨 때 훨씬 되게 이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건데, 세금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공급자가. 공급자가 세금 더 많이 낸다 이 말은요. 공급이 뭡니까? 비탄력들은 뭐요? 이럴 때 결국은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예요. 모든 주택에 비례세를 부과하면, 일률적 세금을 부과하면요. 무슨 성격이 있습니까? 그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죠? 자, 그게 뭐요? 누진세 또는 뭐요? 차등과세, 공공주택의 대량 건설입니다. 일단 요거까지 정리해 놓으셔야 돼. 적어도. 자, 그거 2배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요걸 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장, 밑에 써놓을게. 제일 기본부터 하셔야 되니까. 양도세란 게 있고, 반대, 뭐가 있죠? 보유세가 있어요. 이런 걸 강화했을 때 올 수 있는 현상들은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원래 워낙 이게 핫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자, 양도세를 강화시키면 양도에 대한 부담 느끼죠? 공급이 뭡니까? 예, 동결 또는 감소죠. 시중에 나 있는 공급량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집값은 뭐 하겠습니까? 올라가면 결국은 수요자는 집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익을 보겠죠.
그런 결과 뭐 발생합니까? 투기 발생하죠. 또 세원관리, 이 말은 뭔가 하면 현재 보니까 양도는 부동산이 매매가 될 때 세금 부과시키는 거죠. 여기 있는 창원시가 1년 동안 주택이 어느 정도 매매될 때 매매될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세원관리 훨씬 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시키면요,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결과 주택은요 내놓겠지, 그죠? 그런 결과 집값은 뭡니까? 떨어지든 안정되겠죠? 안정. 투기 수요 발생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세원관리 훨씬 더 용이하죠. 왜? 현재 창원시 내 주택수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면 있죠. 무조건 문제 풀 때 흑백을 푸시라고. 얘는 무조건 나쁜 쪽이야. 얘는 좋은 쪽이고. 그래 가시라고. 근데 이런 거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리면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시험 나올 것 같아요. 봐서. 자, 첫 번째. 양도세를 양도세 완화했을 때, 취득세를 갖다 완화했을 때, 또한 야채 보유세를 갖다 뭐 있습니까? 완화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라고 시험 낼 것 같으면, 양도세 완화시키면 집 팔 때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 결국 공급은요, 공급 나오겠죠, 그죠? 또 집값은 떨어지는 거지. 요 독이 맛이라고. 취득세를 완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거는 사람 비용 완화인데 수요 뭡니까? 그죠? 이 말 같으면 주택 가격은 올라가겠지. 이런 걸 보통 뭐라는 거면 자가주택, 자가 소유기를 주택 소유 기회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촉진. 자, 또한 야채 보유세 완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2개, 3개 갖고 있어서 결국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세금 깎아주는데, 완화시켜주는데, 네,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겠지. 같은 거인 같은 거. 여러 가지라고. 그 다음에 헨리 조지에 대한 토지 무슨 세? 토지 단일세. 요거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 문제가 딱히 이게 틀린 답 낼 수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워낙에 핫 이슈가 되니까 답을 틀리게 낼 수 있는 문구는 딱 2개, 2개. 막 지어 짰을 때 보통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는 틀리게 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가장 기본 전제가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금 부과는 토지에는 세금 어떻게 부과하고, 토지 이외 자동차, 여기 건물, 또 저기 있는 뭐 등등에 대한 등등에 대해서는 세금 뭐 한다?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토지 이외에는 절대 세금 부과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요, 자, 토지 이용 대가가 뭐지? 이용 대가. 제대로는 제대로는 반드시 지금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간주한다는 거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헨리 조지가 보는 토지라는 것은 땅은 인간들이 절대 만들 수 없던 무슨 성? 부정성이야. 그러면 결국 인간들은 어떤 이 땅에 노력할 수 있습니까? 없지. 단 땅을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꼬박꼬박 뭐 있습니까? 지대받는 거죠. 따라서 이건 불로소 간주합니다. 여기 있는 불로소를 100% 환수할 수 있을 것인가 묻는 거 이걸. 결론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 그런데 조건이 있어. 100% 환수하는데, 네? 환수하는데 여기 있는 이 세금 있죠. 세금을 갖다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수요자 임차인은
단돈 1원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공급자 모두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현재 토지는 뭐예요? 부정성이지. 부정성 공급 뭐예요? 완전 뭐예요? 비탄력이지. 그죠? 완전 비탄력 모든 세금 누가 내게 돼 있습니까? 공급자 부담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할게요. 우리 건물은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 사람 만들면 건물 갖고 있는 주인이 꼬박고 월세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불로소 발생했죠. 여기다 세금을 딱 때리면 인간들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결과 건물은 절대 완전 비탄력 안 된다는 거야. 하여튼 탄력이든 비탄력 둘 중 한 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세금 딱 부과했을 때 일부 세금 결국 뭐야? 누가 내게 돼 있습니까? 임차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근데 땅이란 건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세금 전부 다 공급자 부담하니까 가장 효율적, 가장 이상적인 세금은 뭐냐? 토지와 관련돼 있는 세금 부과시키라는 거야, 논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말이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기. 이유가 뭐냐면 요겁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보니 이게 근거라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설명 쭉 돼 있죠. 돼 있지만 그건 사실 큰 의미 없어. 결국 요거 두 개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문제 항상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 두 개는 장난칠 수 있는 문구예요. 아주 극단적인 장난을 친다면. 그렇게 마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이제 1번요. 1번. 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현재 누가 비탄력입니까? 공급이. 누가 부담이 더 많습니까? 공급자죠. 자, 2번. 예, 공급이 완전 뭐야? 비탄력일 때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죠. 3번 갑니다. 모든 주택의 비례세 부과하면 역진세 성격이 있습니다. 4번 헨리 조정 그냥 보통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내는데 이건 큰 의미 가지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5번째 세금 등을 인상되면 결국 뭐야? 자, 세금 인상되면은 수요자는 손실이익. 수요자 손실이지. 공급자 손실. 사회 전체 다 손실이야. 무조건.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9번 갑니다. 네, 9번 1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설명. 자, 업무가 있죠. 업무 총 몇 개 있습니까? 뭐 기억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 이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자, 저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바꿨던데 이렇게 상 올랐다가 옛날에 옛날에 얘기했죠. 이 그림 많이 본 기억납니까? 응? 이 마치 여기 중간에 사실 H가 들어가 있거든. 그 느낌 잡고 할아버지 생각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 하여튼 예, 얘 업무 총 4개 있어. 자, 첫 번째 채권 관련된 모든 업무야. 예? 이거 안 적습니다. 채권 심사하고 뭐합니까? 평가하고 또 발행하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이거 다 암기하지만 하여튼 채권 관련된 업무 다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채권수로 뭐가 있습니까? M, PS 또 한 개 더 학자금, 스튜던트 론이 학자금, 융자담보 채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택자금 뭐합니까? 공급 대출 아니에요? 공급 업무.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택, 부동산 관련 신용보증 업무. 이런 게 뭐가 있죠? 전세 자금 대출 보증. 또 중도금 대출 보증.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주택 노후 자금. 예?
주택 노후연금이 있죠. 보정 업무가 있죠. 요 4개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요. 2번은 말로 합니다. 항상 볼 게 시장 이자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 시장 이자가 결국은 낮은 뭐 있습니까? 조기 상환 유인되는 거죠. 거꾸로 시장 이자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됩니다. 그런 말 기억하시고. 3번. 신디케이트는 결국 뭐요? 직접 투자 방식, 지분 투자 방식이죠. 다시 항상 신디케이트로 비교할 게 있어요. 리츠 있죠, 리츠. 리츠는 직접 간접이야. 물론 지분 투자 방식이지만 그건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예, 4번요. 4번 시험이 꽤 많이 내거든요. 자, 물어보자고. 우리 고정금리 공식이 뭐예요? 자, 은행이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건 명목상 금리죠. 명목상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뭐죠? 예상 인플레이션이죠. 이거 시험 엄청 많이 낸다고 문제에서. 그래서 이자율이 인플레 올라가면 결국은 얘가 올라갑니까? 명목이 올라갑니까? 이걸 항상 장난친다 문제에서. 이런 건 따로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PF 5번도 담마했지 또. 자, PF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보정보험 가입하죠. 이건 딱 한 번만 가입하게 돼 있어. 무조건 한 번만. 자, 그 다음에 10번에 1번 갑니다. 자, 10번 1번은 뭘 보는가? 먼저 이거부터 원칙부터 하셔야 돼요. 자, 원칙은 두 줄을 갑니다. 잘 보세요. 다른 회사, 자, 주식을 취득한 경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입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은 원칙은 10% 이상 가지지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예외가 있죠. 예, 관광 숙박업은 예, 10%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최대 아닌데 최대. 이 기억하셔야 돼 이거. 분명히 저기 했으면 우리 저기 문제 백신 했어. 이거 나와 있어. 원칙은 10%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근데 관광 숙박업은 최대 25% 가질 수 있어요. 25%.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옛날에 이게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랑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원칙은 관광 숙박 투자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있으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게. 그래서 고려하시고요. 2번 갑니다. 투자 자문에서는 목적이 뭐죠? 업무가 자문 기능과 평가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기관리는 주식을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습니까? 30% 공모할 수 있죠. 몇 년 이내? 2년. 4번 가보겠습니다. 현물 출자는 반드시 뭐요? 최저자본금 이상 가축이 정관 출자 못하게 돼 있죠. 그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위탁과 기업은 설립 자금 얼마요? 3억이죠. 자기는요? 5억이죠. 그래 보시고 문제 11번요. 이 지문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찾아야 됩니까? 찾을 게 첫 번째 언어 공식 쓸래 묻는 거지. LTV의 뭐요? DTI죠. LTV 공식이 뭐요? 가치에 대해서 뭐죠? 대출액. DTI는요? 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이죠. 자, 지금 하고 있는 부채 서비스액 항상 어떻게 합니까? 대출액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요? 이 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라는 문제에서. 그래서 얘가 현재 저당 상수가 0.1 나 있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시장 가치가 3억 돼 있고 연소득이 자, 시장 가치가 현재 3억 나 있고 연소득이요? 5천 나 있습니다. 순영업소득 얼마죠? 이 계산할 필요 있어? 없지. 여기 없으니까. 그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담보 인정비율 60% 40%죠? 예.
요거 하면 1억 8천 나오죠? 얘는 요거 2천 되죠? 요거 나눠주면 2억 되겠지? 자, 어떤 게 낮은 거죠? 1억 8천이죠? 근데 밑에 보시, 맨 밑에. 기존 대출액입니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요. 뭐 원리금 상환액 같은 부채 서비스액이지, 이게. 얘가 얼마 돼 있습니까? 1,000만 원 돼 있지. 저당상수 얼마요? 0.1 돼 있지. 그거 얼마 빌려간 거죠? 그 중요한 건 이 1억을 갖다가 둘 중에 어디 빼줘야 됩니까? 여기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꾸 사람 어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딴 데 이 모의고사 문제를 내보니까 참 이의가 들었는데, 심지어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자꾸 빼주지, 우주장하고 있더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빌려고 얘는 안 빌려갔어? 똑같잖아. 왜 자꾸 여기 빼주려 생각해? 물론 과거에 시험 났을 때 있죠. 과거에 시험 났을 때 요 금액이 더 낮았어. 얘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으면 우리 문제 이제 저기 책을 쓴 사람이 이 둘 다 하려는 게 귀찮거든. 그러니까 여기 바로 빼주었다고. 그걸 보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여기 자꾸 빼주는 생각이죠. 그건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얘만 기존 대출 빼주, 얘는 기존 대출 안 빼주는 말 되냐고, 이건. 또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왜 이걸 하는가 하면요. 항상 얘를 더 낮게 하실 수는 없다고. 때에 따라 이게 더 낮을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여기다 뭐 있습니까? 이렇게 빼줘야 되지. 그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12번. 자, 12번은 노후연금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일단 요걸 좀 정리해 볼게요. 노후연금. 자, 우리 노후연금 지급 방식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가장 큰 거부터. 뭐부터? 요거하고 두 번째. 제일 중에 요거 두 개예요. 근데 종신형이 약간 단점을 갖고 있지. 그죠? 가장 큰 단점이 뭐 있습니까? 있는 분은 많은 돈 빌려가고 없는 분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연금 궁극 제목이 없는 분은 어떤 혜택 줄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기에서 약자한테 좀 더 돈을 더 빌려준다. 한 15% 정도. 그 다음에 또 주택담보대출상환용이 있죠. 대출상환용. 자, 그럼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을 이거부터 아셔야 되죠. 뭐를 지금 묻고자 하는가 하면요. 나 같은 이 개념 한번 시험 내겠어. 충분하게. 내는데,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종신이든 우대이든 그다음 대출상환용, 저기 담보대출상환용은요. 항상 개념 나왔을 때 종신토록 지급한다 이 말 나와야 돼. 개념이. 확정 기간은 뭐요?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하겠다 이거죠. 표현 자체가.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말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 볼 게 뭐 있냐. 우리 아마 전에 보는 이거 나 있죠. 종신 지급 방식. 또 뭐가 있습니까? 종신 무슨 방식? 요거 본 적 있습니까? 다시요. 종신 지급 종신 혼합. 또 할게. 우대 지급 우대 혼합. 그 다음에 확정 기간 지급 확정이 혼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얘 개념을 보면 장난칠 거란 말이에요. 요 두 개 차이가 뭐냐 말씀드릴 거 아니야. 왜? 이 답은 이 말고 있어. 왜? 뒤에 뭘 가지고? 이걸 찾을 수 있으니까. 다만 여기 있는 차이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수시인출. 이 수시인출이 뭐예요? 내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한 자금이 있죠? 또 인출한도 이 말 나온다고. 인출한도 없이란 말씀은 뭐예요? 요건 직업이야. 혼합 뭐 있으면 이건 수시인출 후에 이 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연금 받고 있는 상태에 내가 갑자기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있죠. 건강성 어떤 문제라든지 집을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출한 수신출을 하고 있죠. 남는 돈을 평생 지급하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혼합이라고. 얘는 뭐요?
예, 이런 수신출 긴급 자금 필요 없이 계속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신 뭐요? 직업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수신출 없이 종신토록 지급하는 거예요. 확정 기간 뭐 있습니까? 혼합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얘는 예, 수신출 후에 일정 기간 지급한 이렇게 문제 푸셔야 한다고 문제 풀 때. 자,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단 여기서 빼버렸네. 요걸 먼저 보시고요. 자, 다시 이제 12번에 1번 가볼게요. 자, 12번에 1번은 뭐 있습니까? 반드시 우대형은 예, 얼마요? 1억 5천인데 집 몇 채? 딱 한 채야. 다시. 자, 우대형을 뺀 나머지요. 자, 요 우대형 뺀 나머지죠. 얘들은 전부 뭐요? 몇 억? 9억 이하. 집 몇 채? 한 개 또는 다주택 가격 합이 9억 이하. 또 있지. 2주택 합이 9억 이상 된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갈 수가 있죠. 단 3년 이내 처분해야 되지. 그런 조건에서 구분하시라고. 자, 두 번째. 자, 항상 이건 거주하고 있어야죠. 거주하고 있는데 다만 뭐 있습니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예외가 있죠. 보증금 없는 일부 주택에 월세를 줄 수 있어요. 그건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기간 방식은요. 예, 반드시 3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여보세요. 이 직업 방식은 수신출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예외한 게 있어. 여기 있는 뭐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확정기간 방식은 반드시 5% 이상은 수신출하게 돼 있다고. 기본 전제가. 이건 직업이든 혼합 마찬가지야. 이건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3번 기억하시고요. 확정기간 방식은 직업 방식이든 혼합 방식은 무조건 반드시 5% 대천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천을 설정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종신직업, 우대직업, 담보대출 상환 대출 기간 중에 직업 방식 변경? 불가능하지. 다시 해볼게요. 이건 가능합니까? 다시요. 종신직업과 혼합은 서로 뭐 변경할 수 있습니까? 있지. 확정기간 직업과 혼합 변경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변경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는 변경 안 된다. 이렇게는. 그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대출 기간 중에 자, 기준금리가 무슨 금리야? 기준금리는 CD나 코픽 선택할 수 있죠. 선택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 보시고 13번 갑니다. 자, 1번 그냥 보시고 2번 가면 2번 같이 부동산 경기는 이런 걸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나눈 순간 다 맞는 거예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분의 특수 부분별 가중 평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과 무슨 순환? 후순환.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경기가 상승된다. 이건 돕니까 숲니까? 자, 보세요. 자, 이 말이에요. 경기가 올라간다는 건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자, 이건 결국 뭐예요? 과거 사례가 뭐예요? 예, 여기에 하한가고 누구 중심이에요? 매도자지. 경기가 나빠진다. 이 말은 결국은 집값이 많은 거예요. 과거 사례가 이건 상한가고 이건 누구 중심? 요가 해결하시는 문제 풀 때. 따라서 거기 있는 현재 문제 묻는 건 하지 없는 거죠. 자, 5번 갑니다. 뭐나 있습니까? 주기. 그러니까 항상 뭐뭐마다 주기, 반복 이 말 나오죠. 매년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건 전부 다 계절적 경기 변동.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이 14번은요, 우린 대부분 다 문제 냈을 때 그 플러스란 값을 보통 표현하거든요. 때도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제일 먼저 볼 게 뭐 있습니까? 탄력성이 뭐 있냐 먼저 확인하시라고. 가격 탄력성과 자, 가격 탄력성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뭐요? 변화율.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일단 이렇게 수요량을 끄집어내라고 이렇게 하면 전체에 있는 뭐가 나옵니까? 수요량이 나오겠죠.
이런 식을 먼저 만드시라고. 자, 가볼게. 이제 가격 탄력성 값이 2고, 그다음 소득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가격이 2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 감소했네. 2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 감소한 거 아니에요? 여기 값을 물었던 거야, 문제가. 그죠? 항상 딱 정해져 있어, 문제가. 요거 주어지면 요 양 묻습니다. 얘 주어진 생각 무조건 여기 있는 값을 묻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면 가보자고. 이제 얘가 2죠. 얘는 얼마예요? 40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 우리 항상 가격 탄력성 제일 중요한 게 이 부호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무조건 반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40% 망한 거예요. 올라가지면 거꾸로 최종적 양 20% 감소한 거죠. 따라서 이 값은 뭐 60% 망한 거예요. 감소한 거지. 얘가 60% 지금 감소한 거 아닙니까? 요거 얼마 돼야 됩니까? 2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부호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 키워드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호는 좀 잘 좀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 15번 문제에 풉니다. 바로 1번 갑니다. 자,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가 곤란하다. 또는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에 있다. 무슨 성? 고가성. 2번 갑니다. 자, 2번은 문제 키워드 뭐예요? 정보 비용 물었지. 정보 비용 묻는 순간 완전 불안전입니까? 저기 할당 비할당입니까? 완전 불안전이지. 그러니까 비대칭적이죠. 곧 이건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자, 3번 갑니다. 시장의 정보가 비공개성, 비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 뭐? 비공개, 개별성은 비가액성과 관련 없다. 비가액성 부동산 특성 무슨 특성? 용도 다양성.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4번 갑니다. 4번 잘 보자고요. 자, 도시 지역에 낡고 노후화된 저급지대 형성되는 것. 이 말이 뭐냐? 설렘과 이 빈민가 발생되는 원인 물었다고. 자, 설렘과 빈민가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시장 성공. 그래서 거기 뭐 시장이 하향여가 작용에 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 시장 성공이지. 비효율적 배분이 결국 이건 시장 실패 아닙니까? 그 다음에 6번 표준화 어렵다. 무슨 성? 개별성. 그죠? 비표준화니까. 비표준, 비공개, 비조직은 전부 다 개별성. 자, 좀 쉬었다가 16분 할게요.